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햇빛은 점점 따가워지고 주말 동안 쏟아지는 빛에 여름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무더워지는 여름에 지치기 쉽지만 모두 걱정이나 아무 탈 없길 바랍니다. 진해역 마지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해역 마지방은 진해역에서 오지 않는 기차를 기다리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해마을 라디오에 방문해주신 청취자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곳은 진해마을 라디오 스튜디오고요.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롭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진행자 선아입니다. 최진군입니다. 정봉식입니다. 박현수입니다. 네, 벌써 네 번째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는데요. 여기가 어딘가요? 네, 여기는 그 옛날 TMO 자리인데 그 당시 이 TMO를 이용해서 휴가 또는 외국으로 유학 갔을 때 이 TMO를 이용해서 간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이 스튜디오가 옛날 그 TMO 자리였던 것을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아,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진해역 외벽 보수 공사로 인해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 봉식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냥 뭐 군 장병들 외박 이상 특별휴가 그냥 정기휴가를 갈 때 여기서 표를 예매하는 곳입니다. 저 옆에 역에서 안 하고. 그럼 여기서 예매를 하고 이제 기차를 타러 갔던 네. 거죠. 그 여기는 그 현역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방위가 그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그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태권도 교관을 해가지고 그 특별 휴가를 놓으면 또 기차가 무료라. 그런데 처음 놓아보니까 몰랐는데 이 방위가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표를 끊어준다고. 그날 참 친절하네 싶어하고 돈을 줬더만은 지가 끊어주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외박 갔다 와서 보니까 이제 이게 내가 사기 당한 기더라고. 하여튼 네. 예, 장병들 하여튼 휴가 가기 위해서 이런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그럼 재진권 선생님도 비슷하게 이렇게 왔던 건가요? 그렇죠. 휴가 또는 외국을 갈 때 기차를 많이 이용했었어요. 여기 와서 또 새삼스럽게 인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용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TMO는 저렴한가요? 예? TMO는 뭐 일반 기차에 비해서 저렴한가요? 그렇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는 돈은 안 내고 그 부대에서 그 증을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면 표를 주요. 그것을 가지고 무료죠 우리는. 역시 이 군 관련이라면은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제가 여기 TMO에서 어쨌든 저희가 10월 달까지 일단 진해역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곳에서 방송을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진해역 마지막 첫 번째 코너에서는 AI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혹시 요즘에 비슷한 그림체 이미지를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은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진짜요? 일단 오케이. 그 다음 재진권 선생님은요? 나는 전혀 안 봤습니다. 그래? 현수 선생님은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카톡 그 프로필 사진을 그 지브리풍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맞죠. 그 봉식 선생님은 만들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 이미지가 내하고 좀 안 닮아서 처음에 카톡 그 데모 사진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안 닮아서 그냥 안 올리고 그냥 그대로 삭제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 요즘에 현수 선생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몇 달 전부터 그 지브리풍 AI 이미지가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 지브리풍 이외에도 애니메이션 심슨 스타일이나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익숙한 그림체의 사진들도 많이 보였어요. 그게 바로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인데요. 현수 선생님 많이 보셨다고 했죠? 어땠나요? 뭔가 좀 익숙하기도 하고 따뜻한 느낌도 들고 부드러워서 그게 사람 이미지가 참 좋아 보여서 한편으로 좀 좋긴 했는데 또 너무 사람들이 그 생성형 AI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너무 그 카톡 프로필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맞아요. 다 비슷비슷한 느낌은 그렇게 있었는데 이걸 만든 게 바로 생성형 AI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챗 GPT를 시작으로 되게 많은 생성형 AI가 나왔는데 생성형 AI는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오.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네네. 좀 어렵더라고요. 네. 어려워서 저게 AI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지 생각만 나고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서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또 하나 배워가시면 되겠네요. 예. 현수 선생님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나요? 어떤 원리인지? 네. 저는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생성형 AI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쓰는 거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이 쓰고 있고 또 이제 그거를 그 시대에 안 뒤처지려면 좀 저도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처럼 자녀 교육에서도 많이 나오던데 그냥 단순히 암기식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오히려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학책 그런 걸 많이 읽으면서 그 상상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갖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그 답을 응용해서 또 어떻게 또 그걸 이용해서 또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 중요한 해답을 만들어 나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바로 다양한 데이터를 넣어서 AI한테 기계한테 학습을 시키면 이 학습된 자료를 바탕으로 텍스트나 이미지나 영상이나 음악 등을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게 이제 생성형 AI인데요. 이때 중요한 게 질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해주면 또 얘가 그것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또 이게 결과값이 더 퀄리티가 좋아지는 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말씀해 주신 대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되게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들어보셨나요? 지금 카톡 프로필에서 이미지 사진 내 셀카를 찍으면 이미지 나오는 것도 들었고요. 좀 많이 어려워서 좀 배우는 중인데 네. 아직까지는 힘듭니다. 봉식 선생님은요? 나는 어디 교육이 있으면 교육을 한번 받고 네. 해볼까 싶었고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비슷한 자료를 넣으면 그거랑 비슷한 자료로 이제 생성하는 게 이 인공지능의 특징인데요. 이 특정 가수의 노래 스타일을 계속 보내주면은 이 AI가 본인 가수가 부른 건 아니지만 이 AI가 커버 영상을 같은 노래로 만들어주고요. 아니면 연예인 사진이나 인물 사진을 학습시키면은 그거를 이제 진짜 합성한 것처럼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인물 교차시켜서 이렇게 합성한 것처럼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그림체가 비슷한 것들을 넣으면은 그 작가님처럼 이렇게 나와서 디즈니풍이라든지 지브리풍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료 버전도 있지만 유료 서비스도 가입할 경우 더 많은 거를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I마다 특징이 달라서 여러 개를 가입시켜 놓고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AI 구독료만 해도 한 달에 꽤 나가시는 분들도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데이터만 입력을 하면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사실 이 기계가 뭔가 싶어서 다 호기심에 한 번씩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사람한테 이렇게 그려줘 하는 것보다 AI 구독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넣고 출력하는 값이 더 싸기 때문에 이 AI가 많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데이터를 넣는 거다 보니까 이게 저작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인터넷이나 유저들이 입력한 자료를 했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가 만든 거는 출처가 없고요.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은데요. 창작물이 아닌 기존 저작물을 학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서 학습한 원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브리품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리진 않았는데 원작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이미지로 뜨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많은 국가에서는 AI 생성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연예인 사진으로 만든 결과물은 초상권의 문제가 있고요. 그림이나 음악도 저작권 위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디즈니와 유니버셜에서 AI 이미지 기업이 미드저니를 상대로 첫 소송을 걸었어요. 이 스타워즈 캐릭터, 심슨, 슈렉, 인어공주, 워리, 미니언 등 디즈니와 유니버셜 캐릭터가 유사한 미니저니 AI 생성 이미지를 150여 개 첨부해서 이제 소송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이쁘다 남들 하니까 나도 해볼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번쯤 이 저작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법 제정되는 것보다는 기술 발달이 더 빨라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AI와 관련된 법 제정이나 사회적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이 좋은 기계, 좋은 툴인 AI를 잘 활용해서 저작권 걱정 없이 창작자가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법 제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캠페인 하고 있는 저 현수 선생님 뒤로 살짝 보이는 저 시민의 목소리 제3미디어 정책으로 응답하라 이렇게 저희 제3미디어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TMO에서 진행하는 진해영 마지방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부 창원 사랑방 시간입니다. 2부 창원 사랑방에서는 지역의 행사나 지역 명소를 다녀온 후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재진권 선생님께서 이 코너를 맡아주셨습니다. 어디를 갔다 오셨죠? 네, 저는 해마다 현충일 되게 되면 우리 군 통신 동지회가 대전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고 옵니다. 거기 가면 선배 또는 후배 우리가 전우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년 가서 참배를 하고 또 주변 여러 영령들이 모셔져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또 참배를 하고 오는 그런 일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6일 현충일에 맞춰서 가는 건가요? 이제 6월 6일에는 많은 인파가 오기 때문에 항상 그 이전 6월 3일 또는 4일날 항상 우리가 가서 참배를 하고 오고 있습니다. 가게 되면 경찰 또 유족 또는 많은 장병들이 유족들이 와서 참배를 하고 또 현충 가게 되면 큰 탑이 있어요. 거기 가서 또 거수 격리도 하고 그런 묵념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동기들이 있는 곳에 가서 또 참배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고 오고 있습니다. 오. 그럼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가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미망인들하고 또 이제 엄마 아버지도 같이 가고 이제 항상 버스가 한 2대 정도 갑니다. 인원이 되게 많네요. 그러면은 창원에서 출발해
진해 이쪽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다 같이 만나서 하는 건가요? 아니 진에서 같이 똑같이 갑니다. 아, 가서 이제 대전 현충원 가게 되면 이제 항상 거기 등록을 하고 가야지 개인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아, 그럼 출입 금지 구역인가요? 그렇죠. 예. 가면 이제 올해도 내 동기생이 거기 이제 잠들어 있는데 거기 가서 이름도 불러보고 그 이제 한 묘지 그 비석도 쓰다듬고 하고 옵니다. 네. 갈 때마다 뭔가 기분이 새로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매년 가도 또 새롭게 그 느낌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서 유독 보고 싶으신 그런 분들은 있나요? 그렇죠. 내 동기생 두 분이 거기 잠들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네. 더 다른 분들은 더 하실 말씀이나 질문이나 그런 게 있나요? 내는 6월 6일 날저 현충일 날은 진해구청 뒤에 가면 중원탑이 있거든. 거기서 행사를 크게 해요. 이번엔 갔다 오셨나요? 이번에는 안 갔어요. 뭐 서울에서 친구 와서 안 갔는데 네네. 그 작년 재작년에는 갔는데 그 행사 굉장히 크게 하고 안에 원래 못 들어가게 문을 닫아놨는데 그 행사 날에는 안에 한 바퀴 둘러볼 수가 있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6.25 참전 용사들 다 이름을 적혀야 있거든. 나 우리 아버지 이름이 있는가 싶어서 한참을 찾았는데도 없더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 이름을 어디서 찾았냐면 저 장천에 가면 만남의 광장이 있어. 네. 거기 가면 그 탑이 그 뭐 대통령 포장부터 이래 훈장 받은 사람들은 따로 거기 해놨거든. 그 탑을 거기 이제 우리 아버지 계시고 지금 부친이 이제 작년 1월부터 지금 천자봉 고음묘지 있다가 서울 현충원으로 이제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맹질 때 가니까 줄 한 번 하려면 한 30분씩 줄로 서야 돼서 그냥 맹질 때는 안 가고 우리 아버지 그 제사 때만 12월 달에 그때는 가면 아무도 없거든요. 거기도 지금 포화 상태라 꽉 차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대강복개 지금 우리나라 이제 6.25 참전 유공자분들은 이제 평균 나이가 90이 넘어서 네. 많이 돌아가시고 이제 월남전 참전 용사는 그 6.25 참전 본사는 작으니까 지금 그 숫자가 지금 비슷하더라. 한 2만 5천 명씩 돼. 합해갖고 한 5만 몇천 명 정도 지금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뭐 앞으로 한 10년 있으면 또 많이 줄어들 기가 많은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 2부 차원 사랑방에서 6월 6일에 진해구청 갔다 온 후기를 또 들을 수 있는 걸까요? 예, 한번 진해구청에 한번 가서 한번 그거 한번 뭐 많이 선물 같은 거 많이 줘 가면 이렇게 세트로 해갖고 가면 하나씩 주거든. 비누로 가방이 이만한 거. 좋은 것 같은데요. 가면 또 이제 네. 많이 하고. 또 의미도 있으니까 애들이랑 같이 가기 좋을 것 같아요. 뭐 창원시 저기서 하는 기념식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그리고 시에서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하는 행사. 그렇게 이제 진해 이제 그 6.25 그 전후에 네. 뭐 월남전 전후에 이 전후에 거기서도 이제 행사를 주최하고 본 이제 뭐 후원이나 뭐 이런 거는 다 그 시에서 해주는 거죠. 10시쯤 되면 근데 소리 나더라고요. 그 이제 사이렌을 울려주는 거죠. 예, 동사무소에서 윙 소리 나갖고 뭐 잠시 묵념 그런 방송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차원 사랑방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네, 그 현충원부터 저희 진해구청에서 하는 6월 6일 현충일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지금은 진해영 마지막의 3부 라디오 쪽 탐방입니다.
3부 라디오 쪽탐방은 진해 원도심에서 오래 살아온 이들이 진해 구석구석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이 앞달에 나무 노타리를 이야기했으니까 그 주위에 대해서 한 2, 3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나무 노타리 바로 밑에는 해군사관학교 입구가 있습니다. 그 입구가 원래 뻘밭이고 옆에 자원형 꽃밭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 매립을 해가지고 그 건물로 지는데 그게 부사관들 교육 장소 아닙니까? 그 건물 지난 게. 그 매립을 옛날에 전부 뻘밭이었어요. 그게 부산들가 아니고 UDT들이 그 훈련하는 장소예요. 그게 뻘밭은 UDT들이 거기 가서 훈련 받고 그래요. UDT 교장은 그 안에 더 들어갔을 있는데 아닙니까? 그 밖에도 이제 뻘밭은 이제 훈련 거기서 하고 그래요. 내가 UDT 5년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그 이제 대원들 훈련 참가한다고 그래요. 그 우리는 이제 몰랐는데 뻘밭이 있었고 자원형 꽃밭이 있었고 몰랐는데 100년 전에 일본인이 그 글을 쓴 책이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알은 거지. 그리고 거기가 이름이 제등만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 바닷가 네. 이름을. 거기 일본 대신 제등실이란 일본 대신이 요리로 들어온 길이라 해서 제등만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길을. 그럼 거기부터 지금 옥포 그 해관까지 그 해군 아파트가 있어요. 그 국방 그 과학연구소 숙소하고 집이 있고 그까지가 유학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 해군들 바로 그 옆에서 좀 이제 그 해라고 옆에다가 해놨는데 그 해방되고는 미군들이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버스 종점도 그리 옮기고 거기 이제 정화한다고 좀 이런 걸 좀 없애는 그 운동을 많이 환경 운동을 많이 했지요. 해가지고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 속초는 거의 다 매립이 한 겁니다. 사람들이 큰 줄 아는데 그게 그린 속초에 아파트가 여러 동이 있거든요. 그게 다 매립입니다. 그 유진에코, 블루스카이, 신생비치, 대암그린비치 이런 데가 제가 옛날에 담프트럭 운전할 때 2m만 파면 바닷물이 바로 올라왔어요. 그 이제 엄청나게 큰 돌을 갖다가 처음에 묻고 흙을 붓고 해가지고 다 매립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거기 안 넘치죠? 네? 거기 속천이랑 그쪽 안 넘치죠. 보통 매립하면은 뭐가 넘친다고? 바다. 그 옛날에 그 태풍 매미 때 대한 그린비치하고 신생비치 이런 거 지하 주차장에 전부 물이 다 차가지고 차 전부 다 폐차했다 아닙니까? 그 매미 때 그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진해 홈플러스 뒤쪽도 전부 다 거기도 그렇고 행암도 그렇고 행암도 다 침수됐고 그다음 최고 피해 큰 데가 용원 수협 있는 자리가 전부 그는 그 버스하고 다 샤놨는데 버스는 반이 잠기고 덤프트럭이 운전석까지 다 잠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그렇게 침수 소식이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기 용원에 비 한번 많이 오면은 그 수협 쪽에 이제 막 물이 올라오고 막 그런다. 그렇게 그게 이제 요즘에는 보름이 돼갖고 만조 때 태풍이 오면 그 물이 올라오거든. 마산도 그래. 마산도 저 신마산 가면 대가리 그 매립입지는 다 그 물이 그 하수구로 물이 다 역류해가 다 올라오거든. 전 거기가 그 카페 거리가 되게 많이 요즘에 카페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매립지인지 몰랐거든요. 거기 이제 한 번씩 진해로부터 속천까지 해가지고 걸어도 많이 오고 거기 이제 카페 많으니까 카페 가서도 있고 이러거든요. 저는. 그 원래는 이제 카페가 옛날 집에 하나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니도 내도 다 건물지가 이제 그 이제 카페 거리라고 이제 이름을 맞아요. 이제 만들어가 땅값만 걸어가지고 지금 2배, 3배 올리는 거라지. 네, 좋아요. 그럼 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더 속천 관련해서? 속초는 속천이랑 제일 나가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나가야라고 왼쪽으로 가면 자살대라 했거든. 네. 그렇게 이제 나가야 쪽이
이 길이 좁아 나가야 이 길다는 뜻이거든. 이래 장옥. 그 집이 이래 길쭉할 수밖에 없는 게 좁아나니까 길쭉한데 매립을 해가지고 그 앞에다가 그렇게 골목이 1m밖에 안 돼. 1m밖에 안 되는데 또 집을 지은 기라. 그 6.25 때 피난민들이 많이 넘어오니까. 그래 지어갖고 거기를 지금 백화 그 마을이라 해가지고 그 1m 사이에 그 동네 전부 백화를 그려놨어요. 그 한번 가보면 그 뭐 친구나 뭐 혼자서 가도 재밌어. 그 한번 가볼만해. 그 이제 끝에는 이제 해군 사관학교 후문에 그 이제 군인문이 이제 그 장계가 있는데 그거를 올해 개방을 하려 했거든. 한다고 말이 있더만은 그 취소됐는지 어찌됐는지 뭐 연기됐는지 개방 안 했더라고. 며칠 전에 가보니까. 진해 여러분들 원래 극장이 몇 개인 줄 압니까? 3개요. 3개에서 5개. 4개. 저 현수 씨는? 저는 일단 기억나는 거 시내 해양공원, 중앙공원. 극장. 그러니까 중앙극장, 해양극장, 그다음에 저 진해 저 교회 있는데 진해극장, 경화동에 경화극장. 경화동 극장. 4개인가요? 예, 4개가 있었어요. 진해극장하고 이 해양극장하고 중앙극장이 바로 보태가 앞에 그게 큰 건물 있지요. 수협 그쪽이죠. 예, 그게 네. 중앙극장에서 쓰고 거기하고 진해극장은 이 군인들 화를 많이 해줬었어요. 중앙극장은 그 당시에 나발원하고 또 10개 같은 그런 영화를 갖다가 우리가 또 반값으로도 들어가고 그랬었어요. 네. 속천 얘기하다가 또 네. 극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갑자기 방장이 들어있는데 그 뭐 영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원래 해양극장은 50년대는 우리 시민들이 못 보고 군인들 그 위문 공연하고 군악대 공연하는 장소라. 그래서 해양극장이라. 그렇죠. 그게 60년도에 일반인한테 매각이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가수들 오면 공연도 하고 영화도 이제 상영했고, 경화극장은 그 옛날에 군부대에서 불이 났거든. 군부대 불이 난 게 이 바람이 부니까 불씨가 난리 왔는 게라. 그 경화극장은 위에 뚜껑이 그 드럼통을 패가지고 썩지 말았고 골탕을 발라놨거든. 그 골탕에 붙으니까 위에 전소된 기라. 그래서 경화극장은 위에 지붕이 없어가지고 노천극장으로 했거든. 근데 그것도 별로 이제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 뭐 옷이라든지 뭐 신발, 이불 같은 거 파는 걸로 이렇게 대여해주다가 결국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극장은? 해양장 지었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지. 지금 이제 롯데 그 시네마 거기에만. 맞아요. 예. 지금 없어지죠. 전부 다. 극장 크기는 진해극장이 제일 컸어요. 크기는. 맞아요. 지금은 진해 그 롯데시네마 거기 하나만 남았고요. 영화관이죠. 거기는 극장이 아니라. 거기도 지금 영업이 영 뭐 안 된다고 뭐 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자꾸 들리더라고요. 네, 다시 속천으로 가볼까요? 나무노탈이 바로 옆에 네. 지금 진해 그 재활원이 있어요. 그 장애자들, 그 애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뭐 팔이 없거나 정신 지체하나 뭐 이런 애들 그 지금 재활원 그 자리가 일제 강점기 때 요 소방서 앞에 그 팔각정에 그 진해 병원이라고 있었어. 그게 중송학길이라는 병원장이 도천초등학교 후문에 지금 가면 그거 그 국방 그 재판소가 그 군인들 재판하는 그 재판소가 그 있거든. 그게 옛날에 그 이제 그 병원 일제 시대 때는 그 병원이라. 그 중송학길이라는 병원장이 소방서 앞에 병원하고 요하고 거리가 한 400~500m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를 행겨라. 그래갖고 이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저게 나무노타리 옆에 거리 새로 지어가지고 옮겼어. 그래 옮겼을 때 이제 그 웅천에 살던 주병하라고 하시는 독립군이 마산에 가서 회의하고 이래 버스 타고 넘어오다가 이게 복막염인가 이래 걸렸더라고. 그래가지고 급히 여기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고 했는데
수술하려고 낯잎이 놓고 배를 쫙 열었는데 그 전화가 와가지고 그 독립군이니까 수술해주지 마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죽었어요. 그것도 기록에 다 있어. 그 주병하라고. 그 웅천에가 뭐 주시들 그 집성촌이 있거든. 백일마을에. 거기 뭐 주기철 목사부터 해가지고 주시들이 훌륭한 일 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거기 병원 거기 이제 해방되고 나서 거기서도 이제 미군들이 물건 재놨고 또 이렇게 배급소를 하다가 거기 70년도에 얼음 공장을 했어요. 지금 보태가가 그 보민 의원이었거든요. 네. 그 큰 아들이 그 앞에서 보민 치과를 했어. 작은 아들이 나무 노타리 옆에서 얼음 공장을 한 기라. 그 우리 옆집에 살았거든요. 그 부부가 같이 했어. 부부 둘이 얼음 공장을 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몸이 급속히 안 좋아지더라고. 엄마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의 치료를 진해에 큰 병원이 없으니까 그 우리 76년도에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이제 마산으로 이사를 갔는 게라 병원에 치료하기 좋고로. 그런데 결국 중학교 때 저 어머니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걸 몰랐어 옛날에는. 그래 얼마 전에 이제 이게 원인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는 얼음을 암모니아로 만들었는 거라. 그 만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암모니아가 제일 싸거든. 암모니아가 이 중독이 된 거라. 그래서 몸이 아픈데도 계속 행겨라. 그 요즘 것이 알았으면 이제 당장 안 하지. 그 지금도 암모니아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 누출 사고로 지금도 많이 죽어요. 우리 그 친구 엄마 아버지인데 그 보민 의원 그 큰 아들이 임창용 씨고 그 작은 아들 얼음 공장하는 게 임정용 씨인데 그래갖고 이분은 그 치과 하다가 그 누군지 말은 못 하겠는데 그 속임수에 꼬여가지고 건물 뭐 대출 받아갖고 뭐 건물 크게 지갔는데 치과가 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300평대를 크게 지가 빚이 많아갖고 이 진에서 그만두고 저 부산 해운대 사다가 돌아가시고 이분은 우리 그 중학교 때 이제 돌아가시고 그 옛날에 우리 동네가 좀 모란하니까 우리 어릴 때도 그랬다 아닙니까? 어디 가서 뭐 그 연탄가스 중독되면 코에다가 그 식초를 부으면 난다고 해가 식초 없으면 코에 빙초산을 부었거든. 좀 코가 타는 게라 시험난 것이 이렇게 막 흉터가 나고 이렇게 옛날에는 참 무지했지. 잘 몰라서 이렇게 좋다더라 카더라 이제 통신으로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안 좋은지 모르고 또 계속 노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남은 노타리 속천 갔다가 다시 이제 영화관 갔다가 속천 갔다가 여기 보민의와 여기 중원 로타리 이쪽도 왔는데요. 더 있나요? 진해 이자천 다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니요. 여자천 이야기 저희 다음에 기대해도 되나요? 어떤 건가요? 살짝 스포만 좀 해주세요. 그 이자천 다리에 그 영화 촬영도 했었고. 그 너무 많이 들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뭐 그러면 선생님 집 근처에서 맨날 벚꽃 보고. 그렇죠 바로 옆에니까. 맞죠. 매일 보고 거기 또 매일 운동도 가고 산책 가고 그 위에 또 뭡니까 내수면 연구소도 가고 저 뒤에서 장복성도 가고 그럽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알겠죠? 예.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되게 뭔가 다양한 주제로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은 참 좋네요. 주제가 좀 왔다 갔다 좀 그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현수 선생님은요? 저도 좀 프리토킹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음에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제 그렇게 좀 운영을 할 수 되었으면 저는 희망사항입니다. 네. 봉치 선생님은요? 오늘 뭐 이래 극장 이런 것도 지네 사람들이 왜 극장들이 없어지고 어떻게 됐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또 내가 또 너무 또 자세히하게 또 이야기하려니까 또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해서 아까 내가 대강
그저 하재난가하고 그 내 친구 부인 제가 아빠가 경화극장에 있거든요. 그 하고 뭐 요도 다 아는 사람 요 추두백 씨하고 추두만 씨하고 진에 굉장히 부자가 있었어요. 그것도 중앙극장 하는데 이제 영업이 안 돼가지고 양모 씨한테 넘기고 뭐 이런 실명 토크 나오면서 이제 뭐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그 본인들이 들었을 때는 또 안 좋은 이야기가 있어 내가 이거 선을 그으려니까 좀 어렵네요. 우리 이렇게 핑퐁 점점 편해지는 우리 첫 방송 때 되게 어려웠잖아요. 첫 방송보다 더 편해지면서 나중에는 더 편해지길 바랄게요. 저도 좋았어요. 오늘 왔다 갔다. 진해역 마지막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의 진해역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보겠습니다.